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문재인 정권에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때문에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좀 있으면은 윤석열 정부로 이원이 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부동산의 다주택자들한테 양도를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중과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세태가 발생을 했냐면, 이제 자녀들한테 징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75%까지 갑니다. 3주택자 같은 경우는 75%예요. 근데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세율이 40%, 40%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취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다주택자들이 보유세하고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증여를 하는데요. 다주택자인 K씨는 최근 높아진 보유세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 중 하나를 자녀에게 양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녀에게 양도하려다 보니까 K씨는 기존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양도해가지고 양도세도 줄이고, 그 다음에 증여세도 좀 줄일까 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갖다 절반으로 이제 증여를 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양도죠, 양도. 절반으로 이제 자식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무서에서는 이거 봐라? 자식한테 시가보다 반 가격으로 팔아?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 사람이 K씨의 바람대로 이게 정상거래로 보느냐,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정상거래로 보지 않고 양수인, 양도인 모두 추가로 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세를. 그 기준이 뭐냐면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조건이 있는데요. 거래 금액과 시가의 차익이 30% 또는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는 저가 양수인에게 과세를 하고요. 아들한테 과세를 하고, 과세 대상은 시가에서 거래 금액과 기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함. 과세 대상은 시가에서 거래 금액과 기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긴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저가로 양수한 그 아들은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죠.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양도가 아닌 증여를 일단 추정을 합니다. 증여를 추정을 하고, 이거에 대한 소명을 누가 해야 돼요? 네, 부모하고 자식이 이거 양도입니다라고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재산을 만약에 아들이 매수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과 시가의 차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 금액, 예를 들어 거래 금액 5억이었잖아요. 근데 시가가 10억이야. 그럼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 차액. 다 과세하는 게 아니고 그 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 근데 모든 저가 거래를 한다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 금액과 시가의 차익이 30%, 그러니까 10억짜리를 7억에 팔았다든가, 아니면 10억짜리를 6억에 팔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해서 기준금액과 그 차익,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억짜리면
얼마 주면 돼요? 7억. 7억에 주면 돼요. 7억에 주면 증여세는 안 냅니다. 증여세는. 예. 그래도 10억짜리 7억에 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죠. 7억에 주면.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면은 정당한 거래로 보는 건데, 하지만 K씨 자녀가 해당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수할 경우에는 차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준금액이 3억이었죠? 3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해당돼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증여세는 차액 5억 원에서, 그러니까 5억 원이죠, 5억 원. 응? 차액이 5억 원에서 기준금액 3억을 뺀 2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증여할 때는 10억짜리는 7억, 9억짜리는 뭐 9 곱하기 0.3 하면 2억 7천이죠. 9억에서 2억 7천 빼면 네 얼마 나오겠죠. 6억 3천. 이런 식으로 그 가격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안 나옵니다. 그 금액에 양도를 하면 증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씀드린 건 증여가 아니고요. 양도입니다. 양도. 증여는 뭡니까? 아무것도 돈을 안 내는 거죠. 돈을 안 내는 거에 대해서는 자식 같은 경우는 5천만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과세 표준을 잡아서 증여세를 때리는데, 요거는 순수한 증여가 아니고요. 요거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양도를 하는데, 그 금액이 거래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0% 미만 그 안에 들어오든가 아니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거. 근데 이건 순수한 증여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양도입니다. 파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거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양도했을 때 증여세 관계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중요한 건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주권이 달라요. 거래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5%를 넘어가. 그러니까 10억짜리가 9억 5천만 원을 미만으로 팔게 되면 증여세는 내지 않겠지만 뭘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내야 된다는 거. 예,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 나오죠? 저가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증여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정상거래 범위가 조금 다른데요. 시가의 5% 또는 3억 원 내의 금액에서만 거래되어야만 정상거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준금액 초과분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9억 원에 만약에 거래를 했다 하면은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닌, 그러니까 9억 5천만 원이 9억이 아닌 시가 10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겨버립니다. 이게 더 강력하죠? 이게 더 강력합니다. 여기 보면은 조건이 거래 금액 차액이 5% 또는 3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시가가 작은 것들은 3억이 안 넘어가겠죠. 5%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예를 들어서 40억짜리나 60억짜리, 예? 그런 거 같은 경우 5%라도 3억이 초과할 경우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사례로 들었던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K씨가 본인 소유의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9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9억에 매도를 했어요. 싸게 매도한 거죠. 그러면 이거 증여세 냅니까, 안 냅니까? 그렇죠? 30% 3억에 해당이 안 되니까 증여세는 안 냈죠. 근데 9억에 매도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5% 양도소득세 범위 안에 들어오죠. 9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매도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뭐 증여를 해가지고
아들한테 증여를 뭐 하든지 아니면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걸 피해 가려고 하지만 증여세는 피할지 몰라도 양도소득세는 못 피한다는 거죠. 양도소득세는. 그러면 이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는 거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양도소득세와 증여로 추정한 거를 매기느냐는 거죠. 먼저 증여세는 최종 잔금, 돈을 지불한 날 또는 잔금 청산 이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가를 산정합니다. 즉, 계약 당시에 시가와 거래 금액 차이가 30% 또는 3억을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잔금 청산일에 시가가 올라가가지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 따라서 기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때는 가급적 빨리 잔금을 청산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잔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당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준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저가 양도 거래 범위 계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양도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은 없겠냐? 한번 그런 사례를 보면 1가구 1주택처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산이 있죠. 1가구 1주택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산에 대해서 저가 양도를 활용하면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춘 PC가 시가 10억 원짜리, 근데 이분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근데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를 해. 양도를 하는데 7억 원에 양도합니다. 7억 원이면 뭐예요? 3억 원 30%는 들어온 거죠. 그리고 PC는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낼 필요 없잖아요. 면제니까. 그래서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부담도 발생하지 않고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을 증여하는 셈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가 양도는 절세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지만 자칫 저가 양도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을 초과해가지고 증여세 및 양도소득을 모두 납부하게 될 경우 정상적인 시가로 거래하는 거다 세금이 늘어나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잘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규정, 산정 기준일은 언제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조건이 언젠가, 조건이 언젠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부동산을 자식에게 양도했을 때 증여로 추정돼 가지고 어떠한 조건이 되면 증여로 추정하는가 라는 이러한 조건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증여를 하시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1가구 1주택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자식한테 주고 싶다 할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만 주게 되면 자식도 예를 들어서 시가가 7억인데 시가가 10억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7억에 줬어. 나 다른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이 7억짜리 아파트 사는 거죠. 7억짜리 아파트 사서 어떡합니까? 나중에 이걸 시가대로만 팔면 되잖아. 아니면 좀 싸게 해가지고 한 8억, 한 9억? 9억에 금매로 내놔도 되고요. 9억 5천에 뭐 금매로 내놔도 되고 하면 얼마 봅니까? 2억 5천 벌잖아요. 아들한테. 아들 2억 5천 벌고 그거에 대해서 양도세는 냅니까 안 냅니까? 자식이 1가구 1세대 1주택이면 또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 그럼 2억 5천 벌죠. 그럼 뭐 자식은 그냥 그 양도세도 안 내. 그 다음에 증여세도 안 내. 내가 저거 살 돈 있으면 저거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돈이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한 5억까지 땡겨요, 대출. 5억까지 대출 땡기고, 대출 땡기고, 한 2년 동안만 살면 되잖아요, 2년 동안만. 2년 동안 살면은, 5억에 이자가 지금 뭐 3%라 받더라도 5억이면은 150만 원이잖아요? 그럼 1년이면은 1,800만 원입니다. 2년이면 3,600만 원 이자를 내는 거예요. 이자 내고 2억 5천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뭐 얼마만 있으면 돼요? 5억 원만 있으면 돼요? 5억 원만. 아니면 7억 원이니까 5억 대출 땡기고 2억만 있으면 아버지 집을 사는 거죠. 응? 7억 원에 양도할 때까지는 양도세나 증여세를 안 내잖아요, 이 사람이. 안 내잖아요. 안 내는데 내 돈은 이 10억짜리를 대출 받아요. 10억짜리 시가 10억이면 대출 뭐 한 4억 뭐 4억 정도 나오겠죠? 4억 정도 대출 받고 내 돈 3억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내 돈 3억. 3억 있으면 그 3억 갖고 7억을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한테 주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뭐랍니까? 5억 대출 받은 4억 뭐 4억 5천이든 뭐든 받았잖아요. 그러면 4억 5천에 아버지한테 줘야 될 돈 얼마예요? 7억이니까 내 돈 3억에다가 한 4억 정도만 주면은 아버지는 7억 받고, 7억 받으시고, 그 7억 받은 돈을 가지고 또 7억이 맞춰가지고 또 가서 또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거예요. 한 30% 대출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또 집도 사. 기가 막힌 방법이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지금 왜냐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싸잖아요. 뭐 한 30억, 뭐 35억, 30평짜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35억 막 이러잖아요. 그거 만약에 아들한테 주고 싶어, 증여하고 싶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집 파는 거죠. 그럼 증여세가 시세 차이가 30%예요. 근데 또는 3억을 초과할 경우죠. 이 두 개 하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짜리를 예를 들어 30억짜리를 27억에 주는 거죠. 27억. 27억이면 딱 맞잖아요. 3억 30%. 27억에 줘요. 그래서 그걸 대출 받아. 27억을 대출 받아. 대출 받든지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27억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전세로 놓는 거예요. 전세 27억. 아니면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빼고 뭐 예를 들어서 전세로 나머지 돈을 놓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30억이면 이제 30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긴 냅니다. 내긴 내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내요. 오랫동안 거주하고 그러면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고 그러면 30억짜리 아파트라 하더라도요.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그 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한테 그 주고 아들은 2년 있다가 그 집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집을. 얼마에 팔아요? 시가에 파는 거지. 시가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면 그동안 그 아들은 또 돈 버는 거예요. 그 집으로. 또 아버지는 그 돈 받은 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아파트 사면 되지.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뭐 절세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을 저가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이용하시면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저가 양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